아들아, 엄마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건 독이 든 음료수였습니다. 67세 반찬가게 할머니가 어떻게 억대 사업가가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올해 67이에요. 평생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냈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학력이지만 손맛만큼은 동네에서 소문났죠.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첫 차를 타고 아들이 사는 서울 외곽 신도시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왕복 3시간 버스에 몸을 맡기고 흔들리다 보면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예린이를 돌봐줄까? 예린이는 제 손녀예요. 7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앙증맞은 아이죠. 편식이 심해서 부모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유독 제가 만든 김치만큼은 잘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새벽부터 나선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달랐어요.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서인지 효에 대한 감각이 무뎠어요. 며느리는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여성이었지만 저의 시골스러운 모습을 늘 불편해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아들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예린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 응, 우리 예린이가 그리웠지. 하지만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반갑지 않은 손님을 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어머니 그렇게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요즘 애들 학습지도 있고 바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린이를 위해 새벽부터 나섰는데 그저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더 서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예린이는 투정을 부렸어요. 엄마, 이거 싫어. 할머니가 해준 거 먹을래. 할머니 음식은 너무 짜고 맵다고 했잖아. 이거 먹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예린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간섭하지 좀 마세요. 예린이는 제 아이고 육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일까? 그냥 귀찮은 늙은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제 딴에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니요. 집에 도착해 빈 반찬 가게를 바라보니 더욱 쓸쓸했어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린이만큼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또다시 새벽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정성을 들여 반찬을 준비했어요. 예린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계란말이,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 가방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들고 온 반찬통들을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네요. 예린이가 좋아하잖아, 특히 이 김치는. 어머니 음식은 아직 애가 먹을 수 없어요.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그냥 거부당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애 위한다고 정성껏 만든 건데 그게 뭐가 나빠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해주는 게 제 유일한 표현 방식이었는데 그조차 막히니 답답했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기 그지 없었어요.
어머님, 요즘 아이들은 다 유기농으로 먹어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고 위생도. 위생이 뭐가 문제야? 내가 50년 넘게 음식 해온 사람인데. 그때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뭐라 하지 마요. 다 애기 위해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이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곳에 제 편은 없었습니다. 예린이가 부엌에서 나와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김치 주세요.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지연이 예린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 음식은 안 돼. 엄마가 해준 걸로 먹어. 예린이가 울먹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뭔지 알겠다. 이제 안 울게. 짐을 챙겨 나서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냥 멀뚱히 지켜보기만 했고 며느리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자리 승객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손녀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 반찬 가게에 도착해서도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와서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할 때도 이렇게 무력하지는 않았어요.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건가?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버림받는 게 당연한 건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우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눈물만 흘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예린이가 걱정됐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며느리가 아무리 막아도 예린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예린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며느리는 없었고 아들도 회사에 간 상태였어요. 예린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왔어? 보고 싶었는데. 예린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할머니도 예린이가 보고 싶었어. 미안해. 오후가 되자 예린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예린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시소 타는 아이 엄마예요. 돌아보니 단정한 인상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예린이 할머니예요. 박소정이라고 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 다니더라고요. 소정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울에서 투자 심사역으로 일했다가 번아웃으로 휴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돈만 밝히는 창업자들만 만나다 보니까 지쳐서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찾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런 어려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정 씨의 진심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일 하세요? 시골에서 작은 반찬 가게 해요. 별거 아닌 일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음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해서. 소정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지은이도 편식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에요. 야채는 절대 안 먹으려고 하고. 아, 그럼 김치는 어때요? 김치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데. 김치도 안 먹어요. 시판 김치는 너무 자극적이고 아이용 김치는 맛이 없다고.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린이도 편식이 심했는데 제 김치만큼은 잘 먹었거든요. 제가 김치를 담그는데 아이들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먹여보실래요? 소정 씨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다음 날 저는 특별히 아이들 입맛에 맞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맵지 않고 달콤하게 하지만 영양은 그대로 담아서요. 5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온 경험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소정 씨 집을 방문했을 때 지은이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김치를 한 입 먹어보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더 주세요. 소정 씨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대단해요. 지은이가 야채를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그냥 집에서만 먹기엔 아까워요. 소정 씨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김치라면 부모들이 줄을 설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소정 씨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우리 가족 여행 가게 됐어요. 예린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세계 여행을 한 바퀴 돌려주려고요. 한 1년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 잘 다녀와라. 혼자라는 게 마음은 아팠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후 소정 씨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지은이의 편식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김치를 먹고 나서 지은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야채도 먹기 시작했거든요. 소정 씨 집에 가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김치와 함께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평소에 몇 숟가락도 안 먹던 아이가 말이죠. 지은아, 맛있어? 네.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더 주세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기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소정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에요. 다른 부모들도 이런 김치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냥 시골식 김치일 뿐인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특별해요. 어머니, 혹시 더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파트 엄마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주말 소정 씨는 정말로 아파트 엄마들을 불러 모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제 김치를 먹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김치를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꼭 사고 싶어요. 엄마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동안 아이 편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 김치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 50년 넘게 당연하게 해온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건가? 다음 날 소정 씨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만나고 싶어 해요. 아이들 급식용으로 써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정말요? 네, 시식도 해보시고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67세에 무슨 사업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근거렸습니다. 제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50년 넘은 경험과 손맛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렜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김영순, 너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껏 가족을 위해 쏟았던 정성을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쏟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요? 소정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걸 준비해 왔습니다. 테스트 마케팅부터 투자 심사, 시제품 포장까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었지만 그녀의 열정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어린이집 3곳에서 시식 결과가 나왔어요. 교사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소정 씨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아이들이 김치를 먹고 야채를 더 잘 먹게 됐다는 후기까지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공장 계약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레시피만 알려주시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공장이라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후 내가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해낼 수 있겠어. 그때 소정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손맛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맡을게요. 어머니가 5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며칠 후 식품위생검사도 통과했어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마쳤습니다. 김영순. 67세의 사업가가 된 거죠.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 소정 씨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이 좋겠는데요. 예린김치는 어때요? 제 손녀 이름이에요. 완벽해요. 예린김치. 아이들을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름이네요. 첫 생산이 시작됐을 때 공장에서 제 김치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손으로만 만들던 김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갈 수 있다니요. 어머니,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어린이집 10곳에서 주문했어요. 정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소정 씨가 깜짝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홈쇼핑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에 나가실 생각 있으세요? 홈쇼핑요? 그게 뭔데요? TV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나가서 예린김치를 소개하시는 거죠.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TV라니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는데. 나 같은 시골 할머니가 TV에 나가도 될까요? 어머니, 그래서 더 진정성이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질 거예요. 드디어 홈쇼핑 촬영 날이 왔어요. 너무 떨려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예린김치를 소개할 때만큼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67세 김영순입니다. 평생 손녀를 위해 김치를 담가왔는데 이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도 만들게 됐어요. 방송이 끝나고 주문이 폭주했어요. 소정 씨가 흥분해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하루 만에 1년치 주문이 들어왔어요. 꿈만 같았어요. 67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날 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김영순, 내가 정말 해냈구나.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바쁘게 1년이 흘렀어요. 예린김치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매출도 억 단위를 넘어섰고 저는 어느새 성공한 사업가가 돼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우리 내일 들어가요. 여행 정말 잘 다녀왔어요. 1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야 전화를 하다니. 하지만 예린이가 보고 싶어서 괜찮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린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키가 부쩍 컸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여행에서 할머니 생각 많이 했어요. 할머니도 예린이가 제일 보고 싶었어.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예전처럼 차갑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편안하게 앉아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애 학교 가야 하니까 다시 좀 봐줘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이제 저희도 다시 복직하는데 어머님 아니면 누가 애를 돌보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1년 전 그렇게 저를 내치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다니. 민수야, 1년 전엔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때 TV에서 예린김치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활짝 웃으며 김치를 소개하는 제 모습이 나왔어요. 67세 김영순 할머니가 만든 예린김치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 매출 10억을 넘어서며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야.
왜 말 안 했어요? 물어본 적도 없잖니. 그 뒤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안부 전화가 왔고 주말이면 과일을 사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몸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거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에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가 그녀답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거 드세요. 비타민 음료를 건넸어요. 평소 건강에 신경 쓰라며 주는 것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마셨습니다. 쓴맛이 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가방을 챙겨 일어서는데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띵했고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데 시야가 흐려졌어요. 멀리서 소정 씨가 손을 흔들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옆에는 소정 씨와 예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린이가 울면서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소정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가 와서 설명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몸에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드셨나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준 비타민 음료. 맛이 이상했는데 가방에서 그 병을 꺼내 소정 씨에게 건넸어요. 이거 좀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소정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설마. 그날 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모든 지분은 손녀에게 넘겨주고 회사의 운영권은 소영 씨가 맡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손녀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해주세요. 며칠 후 아들이 분노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그동안 엄마를 봉양한 건 우리야.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 배신이라니. 너희가 먼저 배신했잖니. 당장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다시 작성해. 안 그러면 소송할 수밖에 없어. 결국 그들은 유언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며느리가 준 음료에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고 그들의 자백까지 녹음되어 있어 판결은 당연히 제가 이겼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좌절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예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어른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소정 씨와 함께 김치 공장을 둘러봤어요. 제 손맛 하나로 시작된 작은 꿈이 이렇게 큰 사업이 된 걸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소정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소정 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 김치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다니. 소정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김치에 담아달라고 직원들에게 전해줘요. 그게 예린 김치의 진짜 가치니까. 네, 꼭 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예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 예린이는 초등학생이 돼 있었죠.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처럼 김치 만들 거야. 그래? 우리 예린이가? 응.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자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너는 너대로 살아가거라.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엄마, 예린이만큼은 잘 키워라. 그 아이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주고. 아들이 떠난 후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소정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도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됐어요. 소정 씨야말로 고마웠어.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줘서. 어머니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67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배신까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김영순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고향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제 집을 바라봤어요. 작은 반찬 가게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김영순의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내 나이 67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쩌면 도리어 이제 막 시작된 걸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제가 67세에 비로소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저처럼 평범한 시골 할머니도 67세에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